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구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 오름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라면을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어서 끓이면 라면 면발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익기 때문에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끝에 설명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증기압력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같이 얘기해야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용매에다가 비휘발성 용지를 녹이게 되면 용액이 되면서 증기압력이 감소한다고 배웠었죠. 자, 이렇게 용액이 되면서 용매의 증기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증기압력이 감소가 되니까 내가 이 용액을 끓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용액은 대기압력과 같아져서 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용매일 때는 이 온도에서 끓었는데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에서 끓게 된다는 겁니다. 즉, 끓는 점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증기압력 내림으로 인해 용액이 끓는 점이 용매보다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끓는 점 오름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물을 끓였을 때보다 라면 스프를 넣어서 용액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용액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면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 더 맛있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에서 라울이 수식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끓는 점 오름에서도 한번 수식을 발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 오름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끓는 점 차이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용액이 끓는 점과 용매의 끓는 점 차이를 빼게 되면은 이 끓는 점 변화량이 되겠죠. 이것을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끓는 점 오름 같은 경우에는요, 비휘발성 비전해지는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가 없이요,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몰랄 농도 뭐였죠?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이었죠.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배웠었던 그 몰랄 농도가 바로 끓는 점 오름과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어는 점 내림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튼 용질의 종류와 값이 이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몰랄 농도에 대해서 끓는 점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등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KB라는 요 기호는 뭐가 되느냐? 바로 몰랄 오름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 몰랄 오름 상수는요, 용액의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의 끓는 점 오름에 해당되는 값으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를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몰랄 농도를 구해서 이 용액이 몇 도에서 끓게 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끓는 점 오름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을 여기 보이시는 중요한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우리는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어는 점 내림과 관련된 현상은 우리가 자동차에 부동액, 얼지 않게 하는 용액을 쓰는 것과 그리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제설제를 우리가 도로에 뿌리게 되죠. 이 제설제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이 어는 점 내림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미 알아냈을 거예요. 만약에 순수한 용매가 아니라 용액, 여기서는 소금물을 사용하거든요.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이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어는 점이 내려갔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해요. 하지만 소금이 섞여 있는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0도씨보다 더 아래인 영하 온도에서 얼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어는 점이 용매의 어는 점보다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이 용매 분자들끼리 서로 배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 사이의 배열을 방해하게 됩니다. 순수한 용매 상태일 때보다 더 얼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설명하게 되고요. 끓는 점 오름과 동일하게 어는 점 내림은 용매와 용액의 어는 점 차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어는 점 내림은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끓는 점 오름과 매우 신기하게도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로 동일하다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어는 점 내림도 몰랄 농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에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어는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액이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끓는 점 오름과 완전히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등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표현되는 요 KF라는 상수는 몰랄 내림 상수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아까 끓는 점 오름과 거의 비슷하게 용액의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의 어는 점 내림에 해당되는 값으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몰랄 내림 상수가 1.86,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탕물의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면은 물은 영하 1.86도에서 얼게 된다는 겁니다. 2몰랄 농도가 된다면 영하 3.6도 정도에서 얼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을 살펴봤더니 끓는 점 오름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는 점 내림과 관련된 현상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 주요 장기와 근육세포 속의 포도당 농도를 높이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겨울철에 본인의 장기와 근육에 있는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또 겨울에 간장독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내놓아도 간장이 얼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장 속에 들어있는 염분 때문에 몰랄 농도가 높아져서 어는 점 내림이 발생하고, 어는 점 내림에 의해서 어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얼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단순히 끓는 점이 몇 도 오르는지, 그리고 어는 점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만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종료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의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의 몰랄 농도를 곱한 값이고요. 그리고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에는 몰랄 내림 상수의 몰랄 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두 식이 굉장히 비슷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끓는 점이나 아니면 어는 점의 변화는 그 해당되는 몰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 값이다. 그리고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량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식을 봤을 때는 분자량이 쉽게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 수식들 안에 분자량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몰랄 농도의 분자량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꺼내 볼 겁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몰랄 농도는요, 우리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용질의 양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용매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용매의 질량, 단위 확인하세요. 용매의 질량 g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kg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여기 분자량이 있네요. 그럼 얘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몰랄 농도를 요 두 빨간색, 파란색 수식을 써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몰랄 농도는 분자량 곱하기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 값을
다시 아까 그 끓는 점이나 어는 점 내림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값은 각각에 해당되는 몰랄 상수에다가 분자량 곱하기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0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자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용매 Wg에 분자량이 M인 비휘발성 비전해질이 용질이 Wg 녹아 있을 때 분자량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수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분자량과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끓는 점이 얼만큼 상승했고, 그리고 용매의 질량이 얼만큼 있고, 그리고 용매의 몰라오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수 대입하고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분자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풀고 싶다 하시면 이 공식을 알아두고 있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식에서 몰랄 농도의 식을 분해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을 꼭 한번 직접 유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 마지막에 활용법까지 우리는 모두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용액의 총괄성의 마지막, 그리고 대단어의 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